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세상을 많이 바꿔놓는 것 같죠?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기억나시지요? 먼저 자세, 그다음에 그 팔의 자세와 또 붓을 잡기 전에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손가락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다 기억나시죠? 잘 안 되시면 지난 시간 영상을 보시고 꼭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는 실제로 붓을 잡는 방법과 먹을 어떻게 묻히고 어떻게 지면으로 가져와서 글씨를 써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을 찍을 때는 붓은 전체 길이가 있죠. 이거 호라고 그러죠. 끝을 봉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을 부호라고 그럽니다. 절반 아래쪽을 전호라고 합니다. 절반 이상 부호의 역할은 뭘까요? 먹물을 저장하는 역할입니다. 흘러내리게. 그 밑에는 뭘까요? 지면에 닿아서 글씨를 쓰게 하는 동작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봉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이 붓은 글씨 쓰는 동안에 쓰러졌다가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수직으로 세워야 됩니다. 봉도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점을 아시고 부호는 먹물을 저장하는 역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는 딱딱하게 붙이고 안 그러면 여기를 안 찍고 여기만 찍고 쓰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먹을 찍으러 다니다가 시간 다 보내게 되죠. 원래 먹을 다 찍어서 여러 글자를 쓸 때까지 먹물이 떨어질 때까지 그냥 벼로 다듬지 않고 가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은 붓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다듬으러 가는 거거든요. 먹물처럼. 이거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먹을 찍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보통은 집필한 상태에서 먹을 찍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안 닿습니다. 안 닿으니까 요 위에 찍게 되죠. 그래서 먹질 갈 때는 이렇게 잡으십시오. 편하게. 그리고 한번 찍어서 먹물이 있는 곳을 뭐라고 그러죠? 연지. 먹물이 있는 연못이라는 뜻이죠. 이 위에를 연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당에다가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부호를 묻혀줍니다. 다듬어줍니다. 그랬을 때 한 번 찍거나 두 번 찍거나 세 번 찍어서 이 먹물이 어느 정도 묻었는지 계량이 될 수가 있지요. 푹 찍어버리면 흘러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으로 다듬는 경우가 많죠. 붓도 상하게 되고 시간도 걸리고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다듬은 다음에 계량 이렇게 한 번, 두 번 찍어서 모자라면 한 번 더 찍고 네 번 찍었는데 많다. 그러면 세 번만 찍고 해서 부호까지 먹물 묻혔습니다. 다듬었습니다. 이걸 꼭 아시고 그 다음에 다 쓴 다음에 붓을 벼루에 놓을 때 여기 먹이 있는 곳에 벼루 위에다 올려놓으면 묻죠. 그래서 항상 서진 위에다 올려놓거나 안 그러면 연측 요 부분에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글씨를 쓰기 전에 또 해야 될 동작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것도 잘 안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랜 동안 연구한 끝에 이렇게 하니까 글씨가 훨씬 더 쉽게 되는구나 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글씨 쓰는 것은 붓이기 때문에 누르기도 하고 들기도 하고 누르는 정도가 만 1에서부터 10까지의 누르는 압력이 있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 압력을 적절하게 조절해가면서 글씨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할 동작 뭘까요? 자, 기본 자세가 요겁니다. 만약 여기서 쓴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팔이. 근데 여기다 쓰면 어떻게 팔이 펴지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때 만약에 팔꿈치가 겨드랑이에 닿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이 방법으로 고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점을 아시고 자, 그러면 위에다가 위에서 쓸 거기 때문에 화선지를 펼친 다음에 왼손을 펼쳐서 보통 그 옛날 서예는 전부 이 횡석 가로로 쓰는 것이 아니라 종서였기 때문에 오른쪽부터 쓰죠. 그래서 점 찍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요거를 전호라고 그랬죠. 반 아래를. 요걸 다시 3등분합니다. 1분필, 2분필, 3분필 나눕니다. 그 앞에 동영상 첫 번째 자료에 보면 붓의 모양과 1분필, 3분필을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 잘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분필 가장 끝으로
뾰족한 봉으로 살짝 내려 찍습니다. 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서진을 찍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자기가 찍는다 살포시 내려놓습니다. 간격을 맞추면서 이걸 낙필이라고 부르던 겁니다. 점 찍기를 낙필, 전문 용어로는 낙필이란 필을 떨어뜨렸다, 붓을 떨어뜨린다 밑으로. 자, 이렇게 간격을 맞춰서 찍는 연습입니다. 요거를 먼저 연습하시는데 실제 다시 이 방법이 잘 안 보이시면 카메라를 돌려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점찍기, 낙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봉입니다. 봉을 살짝 내려놓습니다. 처음에는 힘을 주지 마십시오. 천천히 점만 찍히면 됩니다. 간격을 맞춰서. 요게 1분 필이라고 가정하면 가장 작은 점이 찍히겠죠. 이럴 때 붓이 이렇게 눌러서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봉이 반듯하게 다듬어서 첫 번째 시작할 때처럼 이렇게 펴져 있어야 됩니다. 누르는 게 털을 구부러뜨리는 게 아니고 그대로 그 상태에서 압력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눌러보겠습니다. 압력을 좀 줘보겠습니다. 요게 1이라고 하면 요거 2로 주는 겁니다. 자, 점이 찍힙니다. 간격을 맞춰서. 이번엔 더 눌러보겠습니다. 3. 이번엔 더 눌러보겠습니다. 4. 5. 6. 7. 좀 빨리. 9. 이런 식으로 10. 이런 점 찍겠습니다. 점의 모양이 다 다르죠? 그런데 이 전체를 호라고 그러죠? 호는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약간만 구부러졌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찍고 이렇게 구부러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구부러지면 절대로 안 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호를 이렇게 세우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붓에 탄력이 있기 때문에 별의 찍더라도 안 구부러지죠? 안 구부러집니다. 그대로 탕탕 튑니다. 이 압력, 이 피랍이라고 그러는데 이 피랍을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먹을 찍고 먹물을 너무 많이 했는데 빼야겠다. 먹으로 빼야겠다 했을 때는 먹으로 다듬는 것보다는 이 상태에서 붓을 잡고 그대로 필관을 꺾어서 세워 보십시오. 그러면 이 붓이 직각으로 꺾어졌죠. 털이 이 호라고 그러죠. 이때 요거 10이라는 압력이라 그러면 9, 8, 7, 6, 5, 4, 3, 2, 1 마지막에 반드 섰을 때는 살짝 아까 1번 점처럼 살짝 눌러주시면 붓이 모아집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는 수십 년 동안 쓰신 분들한테 이 붓을 한번 세워보세요. 못 세우세요. 왜냐?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다듬어 주신 다음에 자, 요거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낙필, 점찍기. 그런데 이 간격이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왜냐? 결국 붓을 대기 시작하면 그럴 거 아닙니까? 이 낙필이 잘 안 되면 획과 획의 간격이 안 맞게 되겠죠. 그럼 글씨가 이상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연습했고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그러면 이 붓을 가지고 자, 가지 않고 이 털을 꺾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통 어떤 획을 그을 때 오른쪽으로 갈 것 같으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역입이라고 그러죠. 자, 조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점 찍고 왼쪽으로 1, 2, 3, 4, 5, 6, 7, 8, 9, 10 꺾어져서 붓이 완전히 거의 반이 아니라 한 90%는 꺾어졌어요. 자, 9, 8, 7, 6, 5, 4, 3, 2, 1 마지막에 그냥 띄지 말고 살짝 1번 점 찍고 요거 1번 점입니다. 1분필.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다시 이 방법으로 1, 2, 3, 4, 5, 6, 7, 8, 9, 10 자, 이 붓을 일으켜 세우는 훈련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내려볼까요?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그대로 봉을 향해서 붓을 세워주면 세워집니다. 자, 위로도 마찬가지죠. 이 모양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가늘게 줘도 되고. 자, 요거만 2분 필 정도 하면 요런 획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처음부터는 작은 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3분 필 정도 눌러서 글씨를 크게 연습해야 됩니다. 이것이 붓이 이렇게 세워지는 훈련 잘 되시니 보시오. 의외로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어렵게 잘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쉽겠지요. 어렵다고 피해가면 그 글씨가 안 되겠죠. 그 획이 안 나옵니다. 글씨는 첫째, 글씨의 짜임새가 좋아야 돼요. 결구법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뭐예요? 글씨 짜임새는 좋은데 또 글씨를 잘 쓴 것 같은데 힘이 없어요. 그것은 지금부터 왜 힘이 없는 글씨를 쓰게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방법으로 이제 획을 그러면 요거 1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번과 2번을 연결하면 될까요? 가로역이 되겠죠? 자, 본인이 숫자를 세셔야 됩니다. 반드시. 왜? 압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필압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1, 2, 3, 4, 5, 6, 7, 8, 9, 10까지 안 가도 좋습니다. 1, 2, 3, 4, 5까지 줬다. 그러면 4, 3, 2, 1. 자, 다시 요 획과 요 획을 겹쳐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1, 2, 3, 4, 5, 6, 7, 8, 9, 10. 자, 이 상태에서 그거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이렇게 세우면 세워졌죠? 표를 안 찍으라 하셔도 되겠죠? 자, 이 방법으로 한번 가면, 자, 먹물이 떨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볼까요? 먹물이 안 묻죠? 보통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에 가는 건 글씨는 매끄러운데 골이 없습니다. 골이 없는 글씨, 뼈가 없는 글씨 쓰게 됩니다. 획이, 골이 서야, 골이 있어야 심찬 획이 나옵니다. 획과 획이, 심찬 획이 연결돼서 글씨가 결합이 되면 결국 한 글자라도 심찬 글씨가 되겠죠. 자, 한번 쭉 갔더니 먹물이 안 묻었는데 지금 가니까 먹물이 묻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냥 한꺼번에 가보겠습니다. 안 묻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워주는 이유는 이 먹물이 흘러내리게 해서 힘을 넣어준다. 피를 공급해준다. 먹물을 공급해준다. 이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획을 그을 때 세 번을 멈춰서 세 등분을 자른다. 그래서 삼절법이라고 합니다. 삼절법. 한 번, 두 번, 세 번. 삼절법 또는 삼과라고 부릅니다. 삼과. 그럼 일필은 3절이나 3가를 해야 된다. 거꿀 절자 또는 마디절자를 쓰기도 하고 진할 과자를 쓰기도 합니다. 자, 3절로 해서 이제 먹물이 떨어졌습니다. 붓도 갈라졌죠. 왜? 먹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디에 먹물이 없어요? 부어에 먹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묻히러 갑니다. 다시 어떻게 갈까요? 찍고 가서 어딜 묻힙니까? 부어를 묻혀줘야 됩니다. 부어. 그리고 다듬어 줍니다. 곱게. 자, 먹물이 안 흘러내리죠. 처음 할 때는 먹물 푹 찍어서 흘러내리니까 화전이 줄줄줄 떨어뜨리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배울 때 잘 배워 놓으시면 그게 다 나중에는 도움이 되는 도구, 자료가 되고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획을 가지고 가로획 공부했죠. 그럼 세로획인데요. 세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자, 지금 이 서진으로 연습해도 좋은데요. 서진 어느 면을 썼나요? 이쪽 면과 이쪽 면 썼죠. 이쪽 면과 이 반대면을 썼단 말입니다. 그죠? 두 면 썼죠. 그러면 내려오는 획 어떻게 될까요? 이쪽 면과 이쪽 면을 써야 되겠죠. 왜? 붓은 동그랗기 때문에 면이 없죠. 그렇지만 그 면을 이해하시고 방향을 이해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자, 낙필할 때도 지금은 아까 이런 방법을 했어요. 이런 방법으로. 그러면 낙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내리느냐, 비스듬히느냐, 멀리서 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행초석 할 때는 멀리서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멀리 동작을 크게 떨어져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속도 빠릅니다. 이 훈련을 해야 그런 동작도 됩니다.
자, 그럼 내려가는 획. 이쪽과 이쪽 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손가락. 아까 가로 획일 때 어떻게 했나요? 이 손가락에 약간 힘을 주면서 갔습니다. 반대 밀 때는 어떻게 됐나요? 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밀어줘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손가락이 약간 역할을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걷는 게 아니죠? 다시 세웠습니다. 여기 세워졌죠? 다시 요 동작과 하나, 둘, 셋. 요 동작을 합친 동작입니다. 요 동작을 하나, 둘, 셋 세웠어요. 다시 가져와서 요 동작이죠. 자, 한번 세워서 중봉인가 확인하고 보홍이 가운데 지나가야 됩니다. 정 가운데. 셋. 불이 섰죠? 여기 섰으면 여기서, 그죠? 끝나기 여기서 끝났는데.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때 서서히 가져오면서 붓을 세우면서 이쪽으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할 때, 여기 왔죠? 위에. 자, 그대로 내립니다. 하나, 섰습니다. 둘. 이때 보홍이 가운데로 안 오면 가운데로 오게 모아놓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반드시 쓰게 됩니다. 이것도 여기서 서볼게요. 여기서. 그러면 잡아당기면서 점점 힘을 줄이게 되면 여기 섰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 3절법 꼭 지키시면서 자, 그럴 때 이 아까 점찍기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먹물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죠? 떨어졌어. 점점 떨어지죠? 하나, 둘, 셋. 자, 이럴 때 이왕이면 이런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왜? 그래서 점찍기 결국 여기다 획거획을 연결하면 글씨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막아줬더니 빼자가 됐네요. 빼자가 됐네요. 그래서 이 획거획의 간격, 낙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글씨를 통해서 이 획 연습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내려걷기 연습 끝났습니다. 또 찍으러 가야 되겠죠. 먹물이 없으니까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나온 획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갈필. 말랐다, 먹이 말랐다. 갈필이라고 부르죠. 갈필. 갈필인데 가운데 구멍이 뻥 뚫어져서 하얗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비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오랜 숙련 끝에 나오는 획들입니다. 예. 자, 오늘은 그 점을 찍고 획을 긋고 획을 그어서 한 번 찍어서 먹을 찍으러 가지 않고 여러 번 써서 갈피 나오면 갈피 나오기까지 여기까지 가로획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많은 숙련, 많은 훈련,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을 많이 하는 만큼 공부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연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세로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로획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